야구도시 부산에 돔구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사직야구장 중장기 발전 용역 결과 2026년까지 지붕을 여닫을 수 있는 개폐형 돔구장으로 야구장을 재건축하는 방안이 채택됐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국제 분쟁을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는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가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가 싱크홀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자체 탐사 차량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땅밑 탐사를 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야구도시 부산에 돔구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용역 결과 2026년까지 지붕을 여닫을 수 있는 개폐형 돔구장으로 야구장을 재건축하는 방안이 채택됐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사직야구장은 1985년 10월 건립돼 33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장과 관람석을 제외한 공간이 부족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인접 부지도 좁아 증축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사직야구장을 대체하는 새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방안에 대해 전문가, 시민과 함께 다양한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직야구장 리모델링과 돔구장 재건축, 이 두 가지 방안이 주로 논의된 가운데 사직야구장 중장기 발전 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용역 결과 2026년까지 개폐형 돔구장으로 야구장을 재건축하는 방안이 채택됐습니다. 돔구장은 28,000석에서 30,000석 규모로 지붕을 여닫을 수 있는 개폐형으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개폐형 돔구장으로 건립되면 야구 경기 외에 콘서트와 각종 이벤트, 컨벤션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연간 사용 일수가 현재 80일 정도에서 200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돔구장 건축에는 총 예산 3,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650억 원과 시비 650억 원이 투입될 방침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2,200억 원은 민간 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나 입지 등은 추가 용역과 공모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돔구장 입지로는 기존 사직야구장을 우선 검토하되 서구 구덕운동장이나 강서구 제2백스포 용지,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 등도 후보군으로 넣을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중으로 야구팬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 돔구장 건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돔구장은 2023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해사 분쟁에 특화된 중재기관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사 분쟁 해결이 영국, 중국 등에서 진행되면서 연 3천억 원 이상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불이익도 적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국제 분쟁을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는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가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해사 관련 분쟁을 중재할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센터가 부산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해사 분쟁에 특화된 중재기관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국내 선사, 화주들은 해사 관련 계약 때 분쟁 발생에 따른 중재는 영국, 싱가포르 등에 있는 중재기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재 비용은 해외로 유출됐고 중재 참석에도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의 개소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사 중재라는 건 일종의 이제 법률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중재가 부산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해외 로펌들과 그다음에 중재인들과 기업들이 부산을 방문하게 되고 더불어 해사 관련 국제 컨퍼런스라든가 관련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중재센터는 가격, 품질, 서비스 향상과 함께 중재 판정의 우수성, 공정성도 확보해 국제적 경쟁력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표준 계약서를 제작, 배포하거나 중재 판정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엔 연간 10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회사 법률에 어떤 그런 이제 그 전문 교육기관들이 부산시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교육 전문기관들과 더불어 같이 교육 프로그램들 개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회사 법률 교육의 어떤 중심지로 또 아태회사중재센터 개소는 회사 분쟁의 국내 중재를 활성화하여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선사 및 화주, 조선사 등 해양산업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향후 설립 추진 중인 해사 법원도 부산에 유치해 부산의 해상 법률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땅이 갑자기 꺼지는 것을 싱크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난해 부산에는 모두 32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봄철과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싱크홀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자체 탐사 차량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땅밑 탐사를 벌입니다.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땅밑 탐사 차량입니다. 차량 아래쪽에 지하 투과 레이더 장비가 부착돼 있습니다. 도로를 서행하며 땅속에 전자기파를 쏴 땅속 구멍을 찾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되는 곳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 카메라로 땅 꺼짐 여부를 확인합니다. 땅속을 확인하는 내시경에는 3차원 레이저 측정 장치도 달려 있어 싱크홀 깊이뿐만 아니라 크기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이 탐사 차량으로 도시철도 1, 2호선 일부 구간 163km의 싱크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산시는 싱크홀 현상을 보다 빨리,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 민간 탐사 차량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부산 지역 내 주요 도로 시범 탐사 결과 공동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도시철도 공사 구간 다진 불량과 노후 하수관로 파손이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및 노후 하수관로 구간을 도로 함몰 중점 관리 구간으로 선정하고 그 구간은 직접 탐사와 민간 탐사를 중점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민간업체가 도로 지반의 취약 구간을 탐사하여 상호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는 도로 하부 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직접 탐사와 민간 탐사를 통해 도로 하부 공동을 파악한 후 함몰 위험이 있는 공동은 긴급 복구하고 함몰 가능성이 낮은 공동은 지반 침하 연구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관찰 후 복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2020년까지 부산 지역 1,500km 구간을 모두 탐사하고 부산 대부분 도로의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9월 7일까지 부산은 원조다를 주제로 제17회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엽니다. 올해 공모전은 부산은 원조다가 주제로 부산의 정체성, 독창성, 자부심 등을 표현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장르 제한은 없습니다. 부산시는 9월 말 전문가 심사를 거쳐 8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500만 원 등 총 상급 970만 원을 지급합니다. 4월 2일 유엔이 정한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부산시가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세계 각국의 지역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 빛을 밝히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세계 142개국 18,600여 개 이상의 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청사, 광안대교, 남항대교, 부산타워, 황령산 송싱탑 등 부산 지역 주요 명소에서 파란 조명을 일몰부터 자정 사이 일제 점등했습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